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은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슴은 늘 평온한 만족감으로 가득하며 모든 행동이 나 자신만의 굳건한 철학 아래 평화와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삶.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찬 이 삶의 모습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세네카의 지혜를 통해 바로 그 삶으로 가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네카는 단순히 지혜를 가르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격변하는 정치의 중심에서 부와 권력의 정점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나락을 모두 경험하며 자신의 철학을 삶으로 증명해낸 실천가였습니다. 그의 편지와 에세이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음을 단련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소박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어질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세네카의 10가지 인생 수업. 그 첫 번째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매일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시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빚어냅니다. 하지만 근육과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매일의 훈련 없이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단련되지 않은 마음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홍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좋은 시절과 굳은 시절 모두에서 굳건히 번영하기 위해서는 매일 마음을 단련하여 정신적인 요새를 쌓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에 도전하고 관점을 확장하는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길러집니다. 깊은 사유를 이끌어내는 책을 읽거나 하루의 경험을 차분히 되돌아보거나 혹은 조용히 명상에 잠기는 것과 같은 작지만 일관된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며 거대한 정신적 힘을 구축합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도전은 필연적입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대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어려운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고 의심이 드는 순간을 이겨내며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압박감 속에서도 평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이 육체를 단련시키듯 어려움은 마음을 단련시킨다. 이는 고난을 찾아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은 종종 힘겨운 투쟁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도전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역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적인 실천은 평생 학습의 자세입니다. 세네카는 배움의 가치를 굳게 믿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라. 매일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로 가득합니다. 책에서 통찰을 얻든 개인적인 경험을 성찰하든 혹은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든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이러한 배움에 전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변화에 유연하고 사려 깊으며
성장에 열려있는 마음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이런 정신적 훈련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문장에 대해 일기를 써보거나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들을 떠올려보거나 혹은 당신의 사고를 자극하는 짧은 글 한 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표는 스스로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히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가? 불편함을 이겨내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든 무언가를 배우든 이 작은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며 쌓여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강해질수록 인생의 불가피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더욱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사건들은 종종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세네카가 가르쳤듯이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 내면으로부터의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한 압박감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갈 능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놓아주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과거에 갇혀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비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를 끝없이 되새기거나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사건들을 미리 걱정하며 현재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세네카는 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의존 없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희망이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어지럽히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쉬는 것이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의 인질이 되기를 거부할 때,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확실성이 쥔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내면으로부터의 치유를 받아들이기 위해 먼저 자기 연민을 실천하십시오. 가까운 친구에게 하듯 스스로에게 친절해지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세상 누구보다 가혹하게 스스로를 심판하지만 그 죄책감을 붙들고 있는 것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대신 당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로부터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적 고통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행동,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심지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까지 말이죠. 세네카는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대부분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의 마음가짐, 당신의 행동, 그리고 당신의 반응처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잠겨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당장 내가 바꾸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일인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발이 땅에 단단히 닿아 있음을 느끼며 삶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이 현재라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오늘 내가 내려놓을 준비가 된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래된 후회일 수도,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도, 혹은 당신을 가로막아온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종이에 적고 성찰한 후 의식적으로 놓아주기로 결정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로워지며 내면의 평화와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업. 현재에 살아가십시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잠드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는 끝없는 순환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며 식사를 서두르고 지난 일들을 되새기며 밤잠을 설치며 바로 눈앞에 있는 소박한 순간들을 즐기는 법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현재에 산다는 말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때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불안하게 예측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 자는 필요하기 전에 고통받는 자이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현재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을 다시 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는 우리 마음의 경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불필요하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지금 당장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십시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합니까? 먹기에는 너무 바쁘고 잠자기에는 너무 산만하며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기에는 너무 불안해합니다. 현재에 산다는 것은 책임을 방치하거나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 뿌리를 둠으로써 명확하고 차분하게 삶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서두르는 대신 그 맛을 음미하고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대신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할 때 잠자리에 들고 생각에 잠겨있는 대신 주변 사람들과 깊이 교감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일상적인 활동 하나를 정해 온전히 마음 챙김의 자세로 임해보십시오. 식사를 하든 밖을 걷든 혹은 조용히 앉아있든 그 경험에 완전히 집중해보십시오. 맛, 감각, 주변의 소리 같은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헤매기 시작하면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데려오십시오. 이 연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생의 혼돈 속에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도록 훈련시켜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 갇혀 있는가? 만약 당신이 다른 곳에 있음을 발견한다면 심호흡을 하고 그 생각들을 놓아준 뒤 눈앞의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삶은 오직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만 진정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할 때 잠들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깊은 만족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수업. 타인의 인정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인정 속에서 충만함을 찾으십시오. 좋아요, 개수, 칭찬, 승진과 같은 외부의 인정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스스로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 즉 남의 눈을 의식하는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것은 더욱 깊이 뿌리내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한 당신은 결코 진정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충족감은 당신이 내면에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고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허락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인정은 안개와 같아서 한순간 주어졌다가도 다음 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존감이 이처럼 연약한 것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더라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카는 대중의 칭찬을 쫓는 대신 우리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삶으로써 내면의 힘과 자기 인정을 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룬 진전은 무엇인가? 나는 나 자신의 친구가 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정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있는 그대로의 당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 자신의 인정 속에서 충만함을 찾는 것은 당신의 가치관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어떤 원칙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나요?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은 외부의 박수가 필요 없어집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오늘 당신이 잘한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것, 정직했던 것, 혹은 개인적인 약속을 지킨 것과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비롯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의 인정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만약 인정을 갈구하는 순환에 갇혀 있음을 깨닫는다면 한 걸음 물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인정은 오직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위해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지치는 필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인정에 만족합니다. 외부에서 인정을 찾기를 멈추고 내면에서 힘을 찾기 시작할 때 진정한 충만함이 찾아옵니다. 5번째 수업. 만족의 기술을 터득하십시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소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압축 성장의 시대를 거치며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더 많이를 향한 끝없는 추구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의 기술입니다. 만족은 더 적은 것에 안주하거나 야망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는 대신 가진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갈망과 불만족의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세네카는 만족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즉, 진정한 부유함은 갖지 못한 것을 끝없이 좇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늘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의 문제는 목표 지점이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가지를 성취하면 마음은 금세 다음 욕망으로 옮겨갑니다. 이 순환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만족을 실천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만족을 터득하는 것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에서 이미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 관계, 경험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시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의 마음이 부족한 것 대신 가진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시켜 만족의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좇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야망이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만족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족의 기술을 터득한다는 것은 성장을 멈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복을 미래의 결과에 묶어두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지만 결핍이 아닌 감사의 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6번째 수업. 타인을 위해 삶으로써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시오.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중요시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 때가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 기여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을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로 전환할 때 당신은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거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친절, 연민, 봉사의 행위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국 문화의 깊은 곳에 자리한 정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정은 단순한 애정을 넘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느끼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세네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면 당신의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당신 자신의 영혼 또한 고양됩니다. 친절의 행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거나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과 같은 가장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선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친절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도록 영감을 주어 긍정성과 연결의 고리를 퍼뜨립니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방법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거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혹은 사려 깊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실천할 때 이러한 작은 봉사의 행위들은 관대함과 연결의 마음가짐을 길러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 삶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 살 때 당신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하게 됩니다. 7번째 수업. 용기를 가지고 삶의 고난을 정복하십시오. 인생은 크고 작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개인적인 좌절, 외부의 도전, 혹은 자기 의심의 순간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용기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승산이 없어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 불편함, 혹은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여 도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인생의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힘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신감을 쌓게 됩니다. 세네카는 용기가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역경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더 강해질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려움은 마음을 단련시킨다. 마치 노동이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정신적 강인함을 개발하고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장애물을 장벽으로 보는 대신 당신의 힘을 시험하는 테스트로 여기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도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간단한 관점의 전환은 고난을 피해야 할 대상에서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변화시킵니다.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잠시 멈춰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는 무엇일까? 거대한 도약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추진력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 작은 용기의 행동들이 쌓여 미래의 고난 앞에서 당신을 더욱 회복력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위대한 성취는 모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마주하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간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빚기 위해 존재합니다. 8번째 수업. 당신이 찾는 다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삶이 힘들 때 우리를 지탱해줄 안정적인 무언가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멘토나 신뢰하는 친구 혹은 롤모델에게서 지침과 힘,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삶에 다른 닻을 두는 것도 가치 있지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닻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가 안정의 원천이 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덜 의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다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온하고 명료하며 중심을 잃지 않는 내면에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고 사람들은 오고 가며 외부 환경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를 고정시키는 능력을 개발할 때 외부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통제감을 얻게 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위대함의 정상으로 이끄는 길은 험난한 길이다. 인생의 어려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이 강할수록 그 폭풍우를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다이 된다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지원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당신의 가치를 성찰하며 작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이 닮고 싶은 자질을 구현하는 다른 닷들, 즉 사람들을 찾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만 의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과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다음에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중심을 잡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눈을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나는 나 자신의 다이다. 나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평온하고 굳건하게 머무를 수 있다. 이 간단한 연습은 당신을 현재 순간에 뿌리내리게 하고 명료하게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진정한 안정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9번째 수업. 시간을 넘어 당신의 삶을 확장하십시오. 온전히 살아가십시오. 시간은 인생의 가장 큰 환상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아온 횟수나 성취한 이정표로 삶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온전히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순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만들고 경험을 확장하며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미루는 덫에 빠집니다. 이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혹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인생을 즐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잠시 멈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모든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루이며 기쁨을 미루는 것은 후회로 이어질 뿐입니다. 핵심은 언젠가 올지도 모를 미래의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의 요점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존재가 부족합니다. 그들은 산만하게 사소한 일에 집중하거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하루를 보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기로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길든 짧든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온전히 산다는 것은 모든 스릴을 쫓거나 끊임없이 흥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현존하며 가장 중요한 것들과 깊이 교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든 열정을 추구하든 혹은 조용한 순간을 음미하든 온전히 사는 것은 지속 시간이 아닌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온전히 살아있다고 느꼈던 한순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것은 간단한 대화일 수도, 집중해서 마친 업무일 수도, 혹은 혼자 있을 때 경험한 평화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습은 당신의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충만함의 순간을 찾고 감사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존재하고 있는가? 인생은 당신이 쉬는 숨의 횟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숨을 멎게 하는 순간들로 측정됩니다. 10번째 수업. 당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드십시오. 모든 위대한 삶은 견고한 원칙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이끌고 결정을 형성하며 인생의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도록 돕는 개인적인 철학 말입니다. 명확한 철학이 없다면 당신은 외부의 의견, 스쳐 지나가는 감정, 혹은 사회적 압력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당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들 때 당신은 자신감과 명료함으로 인생을 항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면의 나침반을 만들게 됩니다. 삶의 철학은 복잡하거나 경직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도전에 접근하고 관계를 맺으며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방식을 정의하는 일련의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진 철학에 따라 살 때 당신은 좌절에 의해 경로를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원칙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항구로 항해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명확한 방향 없이는 목적 없이 인생을 표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야 할 곳을 알고 당신의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철학을 만들었을 때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의도를 가지고 당신의 삶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철학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직, 연민, 성장, 용기 등 당신에게 깊이 울림을 주는 핵심 가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무엇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가? 당신의 삶에 목적을 주는 사람, 활동, 목표를 성찰하십시오. 셋째, 나는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가? 회복 탄력성, 인내, 혹은 유머 감각으로 역경에 접근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십시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지침이 될 원칙을 요약하는 짧은 개인 선언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진실하게 살며 모든 상황에서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나는 타인을 친절과 존중으로 대하되 인정을 얻기 위해 나의 가치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간단한 연습은 당신의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인생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마다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당신만의 삶의 철학을 만든다는 것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당신의 가치에 충실하며 일상에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도전과 기쁨,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존재하는 것과 진정으로 번영하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세네카의 10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천할 때 명료함과 힘, 그리고 목적으로 가득 찬 삶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원칙들입니다. 이 교훈들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전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작고 일관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교훈, 하나의 습관, 하나의 변화로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쌓아나가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작은 노력들이 당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에서 지금 당장 적용하기 시작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불필요한 비교를 내려놓는 것이든,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든, 혹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든 그것에 전념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가 현명하게 가르쳤듯이 어떻게 사용할지 안다면 인생은 길다. 핵심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즉 당신의 마음, 반응, 그리고 선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따라 의도적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